충분한 담론과 공론을 거쳐서 결정을 했으면 이 결정 비용은 늘어날지 모르지만 집행하는 거는 용이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 이걸 늘려야 되는데 얘를 생각하니까 못 늘리는 거예요. 이걸 절충을 해서 합쳐서 TC 곡선을 도출했어요. TC 곡선. 토탈 코스트, 총 비용 곡선. 그러니까 요 1번과 2번을 합친 거죠. 여기 어떻게 도출되는 거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요 높이를 더하는 거죠. 요 높이 더해서 점 찍고 점 찍고 연결한 선. 그런데 요 TC 곡선의 최하점이 요 선보다는 약간 오른쪽이에요.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털록한테 물어봐야 돼요. 털록한테.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털록한테 물어보시면 바로 이메일 올 거예요. 답장이. 요 최하점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요 정도 참여를 시키는 것이 가장 총 비용을 최소화시키면서도 동의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지점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주민감사 청구 같은 거 할 때 서명 인원을 몇 명까지 할 거냐 할 때 뭐 1000만 명을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태까지 전통적인 행정 방식은 여기서 자꾸 결정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소수가 시장 한 사람이 소수가 과천시장이 보금자리 주택을 놓고 자기 동네 하겠다고 유치를 결정을 혼자 했거든요. 지난번에. 그런데 주민들이 반발했습니다. 보금자리를 하면 이게 주택의 규모가 작고 약간 하니까 그 동네 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반발하면서 결국 과천시장이 주민 소환 투표까지 겪었잖아요. 주민 소환 투표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엄청난. 그러니까 소수가 결정하면 결정 비용은 작게 들어가지만 집행이 어려워져서 합치면 총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또 그렇다고 1000만 명 서울시민 얘기를 다 들을 수 없잖아요. 만장일치로. 집행은 정말 좋겠지만 이게 엄청나게 들어가요. 가장 좋은 거는 이 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북경과 털록의 적정 참여자 수 모형이에요. 소수가 해도 실패가 생기고 만장일치로 가는 것도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정부 실패가 생긴다. 근데 여태까지 전통적인 행정은 소수양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실패가 생겼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다시 앞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151쪽에 가운데 6번 이 공공선택 이론은 경제학에서 나온 거다 보니까 경제학의 기존의 모형이나 뭐 비용 곡선 등등 연역적인 모형들을 많이 활용을 해요. 귀납이 아니라 연역. 여기에 귀납이 아니라 이런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귀납이 아니라 연역이다. 항상 반대말. 그래서 7번에 결국은 전통적인 관료제 방식으로는 이게 정부 실패를 줄이기가 어렵다. 그래서 8번 처음으로 정부 실패 가능성과 원인을 이론적으로 분석한 이론이 이 공공선택 이론이에요. 자, 모형들 거의 다 봤습니다. 우리가 남쭉 넘어갈게요. 거의 다 봤는데 하나만 156쪽에 맨 아래 3번 니스칸넨의 제가 설명드리지 않는 모형은 안 보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니스칸넨의 모형 관료 예산 극대화 가설을 볼게요. 요건 조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공선택학자들은 대부분 관료나 정치인이나 시민이나 정당이나 모든 사람들은 다 이기적인 개인의 이득을 극대화하려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보시면 개인의 효용 함수에 따라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그런 행동들을 한다. 그런데 니스칸넨의 모형은요 약간 좀 달라요. 정치인과 관료들의 목적 함수가 다르다고 하면서 관료들은 개인의 효용 함수에 따르지만 정치인들은 개인의 효용이 아니라 사회 후생, 사회 총효용, 공익이죠. 공익을 극대화하려는 걸 목적 함수로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사실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관료들을 깔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정치인들하고 이제 비교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관료는 개인의 후생의 극대화를 목적 함수로 하지만 정치인들은 사회 총효용의 극대화를 목적 함수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관료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오른쪽에 두 번째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이게 편익곡선이에요. 여기 비용곡선. 그럼 여러분들 생산자 이론에서 경제학의 생산자 이론에서 가장 합리적인 생산은 편익과 비용의 차이가 가장 큰 이 A 지점 여기서 생산을 하고 끝내야 돼요. 즉 편익 빼기 비용이 가장 극대화되는 이 지점이 바로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요 지점이잖아요. 요 설명 안 드려도 되죠. 9급은 이거 설명하는데 한 30분 걸려요. 30분. 요 곡선의 각 기울기가 이제 한계 편익이고 요 비용 곡선의 각 지점의 기울기가 한계 비용인데 이게
일치하는 요 선이 바로 결국은 편익과 비용의 차이가 가장 극대화된 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생산자들이라면 여기서 생산을 하고 끝내야 더 이상 가면 안 돼요. 왜냐면 한 개 편익이 줄고 한 개 비용이 늘기 때문에. 그런데 관료들은요, 있는 예산은 그냥 있는 예산이니까 다 써버리자. 이런 인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편익과 비용이 제로가 될 때까지